지구상에는 현실이 어떤 상상력도 뛰어넘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오직 흑백으로만 보이는 섬을 상상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여성의 출입이 완전히 금지된 곳은요? 또 주민들이 공공수영장에서 벌거벗은 채 쇼핑하거나 목욕하는 마을은 어떻고요? 글쎄요, 이런 곳들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여러분을 지구상에서 가장 기묘하고 신비롭고 비논리적인 10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허수아비가 통치하는 마을부터 활화산 아래에 건설된 도시들 재활용자들이 거주하는 쓰레기로 만들어진 동네, 그리고 영구적으로 지하에서 생활하는 공동체까지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여러분은 할 말을 잃게 만들 일본 나고로 허수아비 마을. 허수아비는 새들과 다른 동물들이 농작물에 내려앉는 것을 막기 위해 농장에 놓는 구조물입니다. 이것들은 전 세계 많은 시골 지역에서 흔하지만 일본 도쿠시마 현해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 나고로만큼 흔한 곳은 없습니다. 나고로는 허수아비 마을로 유명하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주민들은 마을 전체 인구의 거의 전부를 실물 크기의 허수아비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마을 어디를 보든 허수아비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마을이 얼마나 작고 외진 곳인지 고려하면 얼마나 으스스한 느낌이 들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할 겁니다. 저희 조사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아야노 츠킴이라는 여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야노 씨는 한때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던 활기 넘치던 마을 나고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공부하고 일하기 위해 일본에서 가장 크고 국제적인 도시 중 하나인 오사카로 이주했습니다. 몇 년 후 2002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나고로는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났고 평화로운 마을에서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채소를 키우기 시작했고 곧 까마귀들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먹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밭에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지나가던 이웃들은 허수아비를 그녀의 아버지로 착각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마을을 변화시킬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나고로를 떠날 때마다 그녀는 그들을 대신할 허수아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즉, 사라진 사람들을 닮은 실물 크기의 인형들을요. 그렇게 하나 또는 두 개의 허수아비로 시작된 것이 마을 곳곳에 흩어져 수백 개로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나고로의 인구는 50명 미만으로 추정되지만 허수아비들은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는 채로 남아있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문을 닫은 마을 학교에는 심지어 그들로 가득 찬 교실도 있습니다. 마을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전화 기둥 아래에 3명이 모여 있거나 강가에서 낚시하는 1명,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무리도 있습니다. 나고로는 일종의 유령 마을이 되었으며 가장 불안한 부분은 이제 일본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카프다그드 슈퍼마켓에서도 나체로 프랑스 남부 해안 마을인 카프다그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상징적인 나체주의 센터 중 하나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독특한 마을에서는 옷을 입지 않고 사는 것이 용인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슈퍼마켓, 식당, 공공수영장에서부터 유명한 해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자연주의적으로 살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맞춰져 있습니다. 카프다그드의 나체주의 구역은 거주자와 방문객 모두 옷을 입을 필요 없이 일상 활동을 할 수 있는 폐쇄적이고 안전한 공동체로 기능합니다. 쇼핑, 외식 또는 단순히 반문화를 즐기는 것이 완전한 자유 속에서 존중과 공존의 분위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매우 통합되어 있어서 흥미롭게도 이 환경에서 옷을 입는 것은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에게 이 마을은 완전한 자유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처럼 과도함의 장소라는 비판과 비교를 낳기도 했습니다. 나체주의 외에도 카프다그드는 자유분방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으로도 유명하며 수많은 스윙거스 클럽 테마 호텔, 그리고 노골적으로 에로티시즘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체주의와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조합은 카프다그드를 독특한 목적지로 만들었습니다. 일부에게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매력적인 곳이죠. 많은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을 정의하는 것은 단지 나체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깊은 상호 존중과 다양성 수용입니다.
사회적 규범이 재창조되고 자유가 말 그대로 제한 없이 경험되는 세상의 한 곳, 미크로네시아 핑겔랍. 흑백으로 보는 섬. 핑겔랍은 미크로네시아 폼페이주에 속한 외딴 섬입니다. 인구의 상당 부분이 색을 볼 수 없는 섬 주민의 10% 이상이 흑백으로 보는 곳.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세상은 정말 놀랍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흥미로운 비디오를 만들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HH 글로벌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이 섬은 아크로마토프시아라고 불리는 극심한 생명 형태를 앓는 사람들의 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과학계에서 유명합니다. 아크로마토프시아는 색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섬을 생맹섬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핑겔랍이나 미크로네시아의 다른 섬들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 아름다움과 자연, 아름다운 풍경과 터키색 바다 혹은 비범한 해양 세계에 분명 놀랄 것입니다. 색으로 가득한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섬의 250명 주민 중 10% 이상이 흑백으로 삶을 본다는 현실은 핑겔랍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더욱 슬프게 만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은 인구의 0.03%, 즉 10만 명 중 3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핑겔랍에서는 통계적으로 인구의 10%에서 30%가 보균자이며 이는 이 섬의 100명 중 10명에서 30명이 이 질병을 앓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그렇듯이 미스터리는 풀리기 위해 존재하며 보통 이러한 놀라운 수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원인을 이해하려면 17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해 리엔키에키라는 태풍이 이 섬을 황폐화시켰고 단 60명만이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는 이 희귀한 아크로마토프시아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족 지도자 나흐무와르키 메우아네니세드가 있었습니다. 섬을 되살리기 위해 지도자는 많은 후손을 갖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현재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나흐무와르키 메우아네니세드를 친척으로 두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4세대까지는 변화가 감지되지 않다가 아크로마토프시아가 인구의 일부에서 나타났고 이 문제는 6세대에 증가하여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핑겔랍의 고대 지도자에 의한 이러한 원래의 근친 교배 덕분에 이 섬은 유전학 전문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흑백으로 보는 것이 이 섬 주민들에게도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밤에는요. 그들 중 많은 이들에 따르면 어둠 속에서 이 희귀 질환은 그들에게 더 나은 시야를 제공하여 낮보다 훨씬 더 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미크로네시아의 다른 신기한 점들, 예를 들어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 자극을 위한 개미 사용 같은 것들을 알고 싶다면 몇 주 전에 채널에 올린 비디오를 놓치지 마시고 이것 호주 쿠버 패디 지하에 사는 마을. 쿠버 패디는 호주 남부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기묘한 작은 마을로 말 그대로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습니다. 쿠버 패디는 구멍 속의 백인을 뜻하는 원주민 표현에서 유래했으며 이보다 더 잘 묘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00명이 조금 넘는 주민이 사는 이 작은 마을은 독특한 특징 하나로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지하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오팔채굴로 알려진 광업 정착지였으며 이 귀중한 보석을 찾기 위해 수년 동안 수천 개의 구멍과 터널이 파였습니다. 하지만 정착하고 집을 지을 때가 되자 현지인들은 그 오래된 채굴 갱도를 활용하여 지하 주택과 사업체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쿠버패디에서는 지표면 아래에서 거의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완비된 주택 상점 식당, 심지어는 바위에 직접 조각된 교회까지 말이죠. 언뜻 보기에는 기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완벽하게 합리적입니다. 이 사막 지역에서 여름철 지표면 온도는 쉽게 섭씨 40도 화씨 104도를 초과하여 지상에서의 삶은 거의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에서는 온도가 연중 섭씨 22도 화씨 72도 정도로 일관되게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현대적인 환기 시스템도 설치되어 공기가 순환되게 하여 밀폐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합니다. 외부인에게는 이상한 생활 방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쿠버패디 사람들에게는 호주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는 영리한 방법일 뿐입니다. 노르웨이 롱위아르비엔, 죽음이 금지된 마을. 롱위아르비엔은 노르웨이 북극에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의 가장 큰 도시이자 행정 중심지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정착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의 극심한 기후 조건과 완전한 어둠, 그리고 여름철의 끊임없는 백야는 롱위아르비엔을 살기 매혹적이고
도전적인 장소로 만듭니다. 롱이아르비엔의 가장 특이한 점은 이곳에서 죽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그 미친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할 테지만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영구 동토층 때문입니다. 영구 동토층은 최소 2년 연속으로 영구적으로 얼어붙어 있는 흙의 층 또는 지층을 말합니다. 이러한 동결은 주로 세계의 추운 지역에서 발생하며 여름에도 토양 온도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물의 어느 점인 섭씨 0도 이하로 유지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땅이 연중 얼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낮은 온도 때문에 시체는 더 따뜻한 기후에서처럼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망한 시체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잠재적인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중병을 앓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은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의 이 정착지에서 본토로 이송되어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특이점 외에도 롱이아르비엔은 지구상과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종자 은행인 스발바르 국제종자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하 피난처는 전 세계 작물의 귀중한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하여 잠재적인 자연재해나 분쟁 종말을 포함한 상황으로부터 이러한 종들의 보존을 보장합니다. 그리스 아토스산, 여성과 암컷 동물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 만약 세상에 여성이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다면 바로 이곳입니다. 누구에게나 놀랍겠지만 아토스 수도 공화국으로 알려진 아토스산은 그리스의 반도이자 자치지역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어떤 암컷 동물도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하고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반도 국경과 이 신비로운 지역의 여러 곳에서 다양한 표지판들이 이 경고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이 장소의 역사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토스 반도에 위치한 아토스산은 20개의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로 여겨지며 1000년 이상 수도승들의 피난처이자 순례지였습니다. 여성의 엄격한 출입 금지인 아바토는 바로 이 종교에서 유래합니다. 이 규칙은 1000년 이상 시행되어 왔으며 정교회 종교 전통과 이곳의 수도원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이나 암컷 동물이 이 지역에 허용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수도원적이고 영적인 환경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수도승들에 따르면 여성의 존재는 수도승들이 기도 명상 그리고 수도원 작업에 헌신하는 삶에서 방해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토스산은 성모 마리아의 정원으로 여겨지며 전통에 따르면 그녀만이 영적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유일한 여성입니다. 다른 여성들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이러한 헌신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금지는 아토스산을 지배하는 전통과 법률에 너무나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그리스 법률과 국제조약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토스산으로의 접근은 엄격하게 규제되고 통제됩니다. 이곳을 방문하고자 하는 남성들, 오직 남성만이 가능합니다. 디아모니티리온이라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는 수와 체류 기간이 제한됩니다. 여성은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심각한 처벌 및 위험과 관련되어 있고 만약 여성이 이 지역에 들어가려 한다면 법적 결과에 직면할 위험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인 결과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라도 여성 외에 앞서 언급했듯이 암컷 동물도 아토스산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여성과 암컷 동물 모두가 신성하고 수도원적인 환경을 방해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둡니다. 이 관행은 수도원 공간 내에서 순결과 영적 집중을 강조하는 정교의 신학의 한 측면을 반영하며 이로써 아토스산을 수세기 동안 특징지어 온 헌신과 명상의 분위기를 보존합니다. 물론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제한이 아마도 일부 수도승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믿음 때문에 무의미한 광기처럼 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읽고 싶습니다. 이집트 만시아트 나시르, 쓰레기와 쓰레기 수집가들로 이루어진 도시 이집트인들이 특히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만시아트 나시르 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주민들이 실제로 자랑스러워해야 할 인상적인 것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외곽에 위치한 만시아트 나시르는 흔히 쓰레기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이유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말 그대로 거의 모든 거리, 모든 모퉁이 또는 구석에서 쓰레기 더미가 발견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건물조차도 아무런 질서나 의미 없이 쌓인 쓰레기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카이로의 대부분의 쓰레기 카이로는 2천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사는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가 이곳으로 운반됩니다.
만시아트 나시르에는 약 25만 명이 살고 있으며 주로 자발린 또는 쓰레기 수거인들로 그들의 주된 직업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자신들의 집으로 가져와 분류하고 재활용하거나 중고시장에 파는 것입니다. 인상적인 사실은 통계에 따르면 카이로 전체 쓰레기의 거의 90%가 이 작은 공동체에 의해 완전히 재활용되어 판매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자면 미국의 재활용률은 35% 미만이므로 많은 국가들이 만시아트 나시르의 현실을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도시가 황량해 보일지라도 그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꽤 만족하며 아무것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쓰레기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쓰레기로부터 삶을 영위하며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본 미야케지마, 활화산 위에서 사는 섬. 미야케지마는 일본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하나의 독특하고 섬뜩한 특징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독성가스를 주기적으로 내뿜는 활화산의 끊임없는 위협 아래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섬을 버리고 떠나는 대신 주민들은 가스 마스크를 필수 생존 도구로 일상생활에 통합함으로써 이 극심한 현실에 적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2000년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해 섬 전체가 대피해야 했습니다. 5년 동안 미야케지마는 무인도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2005년이 되어서야 주민들이 위험과 공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특히 이산화황 수치가 높아질 때 가스 마스크 착용은 일상적인 루틴이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그들의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력과 헌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야케지마에서 산다는 것은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을 따르고 화산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접하며 비상시 대피할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섬은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통해 적대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로 서 있습니다. 미야케지마는 단지 지질학적 위험 지역이 아닙니다. 이곳은 또한 저항 공동체 단결, 그리고 그들이 고향이라고 부르는 땅에 대한 깊은 사랑의 남극 빌라 라스 에스트렐라스. 빌라 라스 에스트렐라스는 남극에서 유일한 영구 민간 정착지로 여겨지는 작고 비범한 칠레 공동체입니다. 1984년에 설립되었으며 킹 조지 섬에 위치하고 남극 대륙의 주요 인간 정착지 중 하나인 프레시덴테 에두아르도 프레이 몬탈바 기지의 일부입니다. 영하의 기온이 거의 연중 지속되고 칼바람이 불며 깊은 고립이라는 극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빌라 라스 에스트렐라스는 놀랍게도 기본적인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 작은 병원, 우체국, 교회, 심지어 실내 스포츠 공간까지 말이죠. 그 존재는 과학적 목적뿐만 아니라 칠레의 남극 주권적 존재의 일부로서 전략적 목적도 수행합니다. 그곳에 사는 가족들은 보통 1년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며 신체와 정신 모두를 시험하는 환경에 적응합니다.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일부 사람들이 침대나 욕실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뜨거운 물을 절약하기 위해 샤워는 거의 90초를 넘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한 구석에서는 과학과 탐험이라는 이름 아래 안락함과 사생활이 희생됩니다. 빌라 라스 에스트렐라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장소 중 한 곳에서 인간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실험일 뿐만 아니라 결단력, 협력, 그리고 지구의 가장 외딴 가장자리까지도 거주하려는 인간의 열망을 알래스카 휘티어 거대한 건물 안에 갇힌 한 마을 전체. 휘티어는 알래스카에 있는 마을로 산과 북태평양의 얼음물 속에 숨겨진 수수께끼로 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주민 대부분을 하나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즉 베기치 타워스라고 불리는 거대한 건물 안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군사 요새로 지어진 이 건물은 14층으로 되어 있으며 마을의 모든 주민을 위한 주거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부터 상점, 우체국, 교회, 심지어 작은 병원까지 필수 서비스에 복잡한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기치 타워스는 삶과 공동체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현실 속에서 얽히는 작은 도시 우주가 되었습니다. 휘티어 인구의 90% 이상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살기로 선택한 것은 알래스카의 극심한 기후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에 눈보라와 영하 50도 이하의 얼어붙는 온도가 자주 나타나는 이곳에서 이동성과 난방 온수와 같은 기본적인 편의는 불가능해져 인구의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베기치 타워스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으며 북극 환경의 시 어려움에 맞서면서도 중요한 연결과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휘티어를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 중 하나에서 생존하고 공존하기 위한 완벽한 장소로 만듭니다. 방금 지구상에서 가장 기묘한 장소 10곳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께 공유하여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전파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